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15.7%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이에 맞춰 국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에 도입돼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는데요. 2019년 소득 하위 20% 이하였던 지원 대상이 2020년 소득 하위 40% 이하,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점차 확대됐습니다. 또 2020년 소득 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70%까지는 월 최대 25.5만 원을 지급했던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단독 가구에는 월 최대 30만 원, 부부 가구는 48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액도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148만 원,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236만 8천 원에서 2021년에는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169만 원,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270만 4천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인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본인이 이에 해당되신다면 직접 신청하시거나 주변에 해당되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알려드리면 좋겠죠? 기초연금 제도의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리고요. 또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기 힘들다면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기존 43만 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 규모에서 올해 6월 2일부터는 50만 명까지 늘려 독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신체 기능 및 정신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거나 독거 고령 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지원 복지 제도인데요. 지원 내용으로는 안전지원 서비스, 사회참여 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역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알지 못해 수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노인복지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지나 벌써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점점 겨울로 접어들수록 한파는 기승을 부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파 대비 행동 요령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한파주의보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서 3도 이하이고 평년 기온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미리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질 경우 혈관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등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유아,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출 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얇은 옷을 겹겹이 껴입는 것이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 따뜻합니다. 사전에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너무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것은 위험합니다. 얼음이나 미끄러운 바닥 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유의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핫팩은 피부에 오랫동안 직접 닿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외출 전 준비 운동 및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은 몸에 열을 나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도도 중요하답니다. 40에서 50% 정도의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집안 창문에는 에어캡 시트를 붙여서 내부 온도를 지켜주세요. 한파가 찾아오기 전 자동차의 부동액 등 자동차에 관련된 점검도 필수겠죠? 미리 준비해서 한파로 인한 피해 없이 건강한 겨울 나길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볼에 와닿는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겨울이 찾아왔구나 싶은데요. 겨울철 낮은 기온과 바람은 자동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겨울철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연료 탱크에 들어있는 연료는 자동차 가스라인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동차 주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워셔액도 충분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자칫 워셔액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겨울철 앞차에서 튀기는 흙탕물로 인해 워셔액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낮은 온도는 자동차 내부 부품의 기능을 저하시켜 겨울에는 시동이 잘 안 걸리는데요. 겨울철에는 600cc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각수는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냉각수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여름에는 엔진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겨울에는 쉽게 동결돼 다른 부품의 부식과 손상을 일으킵니다. 또한 부동액은 최소 3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는 것이 좋고 얼지 않더라도 부식될 수 있으므로 산도를 측정해 부식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타이어 점검이 빠질 수 없겠죠? 겨울철에는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 부피가 줄어들어 타이어 공기압이 평소의 2배 정도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보다 10% 이상 높여주는 것이 좋으며 월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히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장시간의 히터 사용은 내부 온도를 높여줘 따뜻함을 제공하는 한편 실내가 쉽게 건조해지고 산소가 줄어들어 운전자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외부로 순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히터를 오래 사용하면 기름값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일부러 사용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히터의 따뜻한 바람은 엔진의 열을 이용해 실내로 유입작용하는 것으로 연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실내 온도 1도만 낮춰도 난방비를 최대 7%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노후된 보일러는 열 손실이 많아 난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3년 주기로 난방수를 교체해주고 배관과 필터를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된 보일러는 효율이 85% 이상 떨어지기도 하니 관리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좋겠죠.
보일러를 껐다 켜면 식은 난방수를 다시 데우는데 많은 양의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방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외출 시에는 외출 모드나 온도를 2, 3도 낮춰 설정해 두는 것이 좋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주 들어가지 않는 방의 난방 밸브는 약하게 줄이거나 잠궈두고, 수도꼭지 손잡이는 온수 방향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보일러가 미세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냉수 방향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창문은 외부와 맞닿아 있어 열 손실이 가장 큰 장소인데요. 에어캡과 문풍지를 이용해 차가운 공기의 유입을 막고 바닥까지 내려오는 커튼을 달아주면 실내 온도가 2, 3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과한 난방은 난방비 낭비는 물론 실내를 건조하게 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내복이나 양말 등을 착용하고 카펫이나 러그, 난방 텐트를 이용해 열을 보존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일러와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공기의 순환이 빨라져 실내 공기 중 열 전달과 유지에 좋습니다. 겨울철 습도 관리 쉽게 놓칠 수 있는데요. 습도가 낮으면 실내가 건조해져 기침, 코막힘 등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것은 물론 면역 체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습도가 높아도 세균 번식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겨울철 습도 관리는 온도 관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습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니 가습기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가습기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병을 불러올 수 있으니 가습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습기는 무균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에 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습기를 사용하고 쓰다 남은 물이 있다면 무조건 버려주세요. 고여있는 물은 2시간만 지나도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자주 갈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가습기에 중금속이나 이물질에 오염된 물을 넣어두면 수증기를 타고 폐로 들어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한 번에 3시간 이상 틀지 않고 하루에 2번씩 최소 10분 이상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세요. 건조함도 건강을 해치지만 습한 것도 건강을 해친답니다. 축축한 공기는 곰팡이균이 자라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습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에 직접 수증기가 닿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놓고 간접적으로 실내 가습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가습기는 세척이 중요한데요. 세제 사용은 금물입니다. 세제 사용 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남은 세제가 수증기를 통해 배출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세제 대신
인체 무해한 베이킹소다나 소금을 한두 스푼 물에 풀어 헹구면 안전하고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물때는 소를 이용해 내부 구석구석 부속품까지 닦아주면 더 깨끗해진답니다. 사용 후 매일매일 가습기를 분리해서 세척하고 바짝 말린 후에 사용해주세요. 올바른 가습기 사용으로 건강한 습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충치나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정말 중요한데요. 양치질도 중요하지만 양치질에 필요한 칫솔을 올바로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칫솔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기적으로 칫솔을 교체해주세요. 오래 사용한 칫솔로 양치질을 하면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적어도 3, 4개월에 한 번은 꼭 칫솔을 교체해야 해요. 양치질 후 칫솔을 깨끗이 헹궈야 하는데요. 칫솔모를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음식물과 치약이 남지 않도록 여러 번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보통 집에서 칫솔을 관리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칫솔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칫솔목끼리 서로 닿게 되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다른 칫솔로 옮겨갈 수 있어요. 따라서 개별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좋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는 미세한 세균들이 튀는데요.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2m까지 세균 구름이 형성됩니다.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 칫솔을 보관하는 것이 좋고, 화장실에 보관한다면 변기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보관해주세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도 중요하겠죠? 칫솔을 제대로 건조하기 위해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건조해주세요. 칫솔 케이스에 칫솔을 넣어두는 것도 습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에 노출돼 좋지 않답니다. 칫솔을 바르게 관리하는 생활 습관으로 충치와 치주 질환으로부터 치아를 지켜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두꺼운 코트와 패딩 점퍼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겨울 아우터는 여름 옷에 비해 부피가 크고 두껍다 보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겨울 옷을 잘못 관리하면 보온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모양이 변형되는 등 쉽게 옷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 소재의 특성을 파악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꺼운 겨울옷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패딩은 자주 세탁하면 보온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전체 세탁보다는 오염된 부분만 부분 세탁해 관리하는 게 좋은데요. 오염되기 쉬운 소매나 화장품이 묻는 목 부분은 티슈나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묻혀 가볍게 두드려서 닦아주고, 오염이 심한 부분은 미온수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칫솔로 살살 문질러 손 세탁해주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전체 세탁을 할 경우에는 테이프 클리너를 이용해서 겉면에 붙은 먼지를 제거하고 지퍼를 끝까지 채워 뒤집은 후 세탁망에 넣어 세탁하시면 됩니다. 이때 세제는 중성세제를 이용하고요. 세탁 코스는 울 코스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탈수는 최대 3분이 넘지 않게 짧게 해주시고요. 건조 시에는 한쪽으로 쏠림이 없도록 평평하게 펴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완전히 건조시키면 됩니다. 건조 후에는 빈 페트병을 이용해서 패딩을 톡톡 두드려서 충전재 공기층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이 지나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패딩 숨이 죽지 않도록 한두 번만 접어서 리빙박스나 종이 가방에 눕혀서 보관해주세요. 이때 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패딩 사이사이 신문지 혹은 방습제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요즘 많이 입는 플리스 소재의 외투는 폴리에스터 계열의 직물을 양털처럼 만든 소재인데요. 플리스 소재의 의류는 염속의 표백제 사용은 피하고
30도의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손세탁하시면 됩니다. 세탁기를 이용하실 경우 약한 탈수 기능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옷걸이에 걸어 그늘진 곳에서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건조한 후 플리스 제품의 보송보송함을 살리고 싶다면 털이 엉킨 부분은 브러쉬를 이용해 가볍게 쓸어서 엉킨 털을 풀어주면 됩니다. 보관 시에는 접어서 보관하기보다는 털이 눌리지 않도록 옷과 옷 사이 간격을 두고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코트는 드라이 클리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드라이 클리닝 후 옷에 남는 기름 성분은 호흡을 통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옷감을 상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탁물에 비닐을 벗긴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서 옷에 남은 기름기를 완전히 휘발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름 성분을 충분히 휘발시킨 후에는 안 입는 셔츠나 옷 커버를 덮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니트류는 세탁하기 전에 보풀을 제거한 후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보풀 제거기를 활용하거나 눈썹 칼을 이용해서 니트 결을 따라 밀어서 보풀을 제거하면 되는데요. 세탁 시에는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울 샴푸를 풀어준 뒤 3분 정도 담가두고요. 그 후에 손으로 조물조물 손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관 시에는 옷걸이에 걸어두기보다는 돌돌 말아서 보관하거나 접어서 보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니트를 입다 보면 잘못 세탁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형됐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에 린스를 풀어서 30분 정도 담가둔 후 잘 헹궈서 옷의 결대로 잘 늘려주면 예전처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해주는 겨울철 의류. 소재에 맞게 겨울옷 잘 관리하셔서 오랫동안 포근하고 따뜻하게 입어보세요.